자, 오늘은 이제 미적분원 마지막 단원인데 정적분의 활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자,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었고, 그 다음에 정적분, 어떤 값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정적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정적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계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계산이거든. 자, 뭐냐면은, 자, 어떤 함수 fx가 지금 있다라 봅시다. 함수 fx가 있어. 함수 fx가 있는데, 닫힌 구간 a, p 여기서 이제 연속이야, 연속. 그 다음에 이제 fx가 0 이상일 때, 즉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x축 위에 있다. 그럴 때 주어진 함수와 x축과 x는 a와 x는 b 있죠. 자,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요거 있지, 요거. 자, 요 넓이가 이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자, 정적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계산이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저렇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 있죠. 그 넓이가 정적분이래. 그 넓이가 정적분. 이제 왜 이 넓이가 정적분인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자세하게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뭐 구분구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넓이를 뭐 잘게 쪼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 이제.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을 때 주어진 넓이가 그냥 정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일단 받아들이고 갑시다. 근데 이게 항상 x축 위에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 x축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일반화된 상황에서의 이 넓이식을 쓸 건데, 자, 어떤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 원래 어떤 곡선이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절대값이어야 돼요, 절대값. 이게 원래 절대값이야. 원래 주어진 곡선이랑 x축 이루는 넓이는 절대값이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절대값 안 썼잖아, 아까는. 무슨 차이냐면은 아까 절대값 안 쓴 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 근데 x축보다 항상 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모를 때 있죠, 모를 때. 모를 때에는 이제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절대값으로. 자, 왜 그런지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자, 주어진 함수 fx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자,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넓이 s 있죠, s. 자, 지금 a에서부터 b까지인데, x축 윗부분의 넓이잖아. 그러면, x축보다 주어진 함수가 위에 있을 때는 그 위에서 그냥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fx가 지금 항상 0 이상이면 얘를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이 없지, 얘들아.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이 없지. 왜? 거꾸로 생각해봐. 우리 원래 절대값 처리하려면 얘가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잖아. 고려해줘야 되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고려해줄 때 만약에 fx가 0 이상이면은 얘가 양수이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걸 반대로 한 거야. 반대로 한 거. 반대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주어진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 x축보다 밑에. 자,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어. 근데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여기야. 만약에 여기. 그러면 이때 내가 이 넓이 s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주어진 함수를 x축 대칭을 합니다. y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x축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f라는 함수는 x축 위에 있는 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그 마이너스 f라는 함수랑 x축이 이루는 요 넓이 있죠. 이거 대칭으로 접은 거기 때문에 흰색이든 분홍색이든 같은 넓이일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f를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f를. 그냥 이 마이너스 f라는 함수를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즉, 이 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값으로 퉁쳐놔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으로 퉁치는 거야, 절대값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편하죠. fx가 음수야, 지금 이제. fx가 항상 음수잖아.
그러면은 우리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달고 나왔다라고 보는 거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절대값으로 퉁쳐놔도 된다라는 얘기야. 퉁쳐놔도 될 것이고,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볼래, 얘들아? 만약에 x축보다 아랫부분이 있잖아. x축보다 아랫부분일 때 요거 있지, 요거.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내가 만약에 그냥 적분하면 뭐가 될까? 그냥 적분해주면. 아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s가 나온다고 했지. 마이너스 없으면은 저 넓이의 음수값 나오지 않을까? 음수값. 그래서 이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적분하면은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음수죠, 음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일반화된 상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일반화된 상황. 자, 보시면,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자, 주어진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자, 그럴 때 곡선 y는 fx와 x축, 다시 요 밑에, 자, 위에가 아니고 다시. 자, 이번에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은 주어진 함수가 x축이랑 지금 이제 교차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할 거야. 이 부분을 내가 지금 구해줄 거거든, 이 부분을.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이제 고민해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긴 이거야. x축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죠. 그러면 내가 윗부분의 넓이는 그냥 a에서부터 c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 근데 C에서부터 B까지는 이거 x축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주면 되거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주면 돼.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x축 윗부분 이거 절대값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x축 아랫부분 적분도 절대값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결국 우리 절대값 f라는 함수를 a에서 c까지 적분했다가 이어서 c에서부터 b까지 연이어서 적분해주는 거지. 연이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으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닫힌 구간 a, b에서 주어진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 관계없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아니면 교차하든 우리는 그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구하려면은 절대값으로 적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시다. 절대값으로 적분하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주어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절대값으로 적분해줘야 되는데 이제 실제 적분을 이제 정적분을 해봐야 되거든. 하려면 절대값 처리를 해야 돼. 부호 처리를. 그래서 판단해야 돼. x축 윗부분이면 플러스로 적분해 보셔야 되는 거고 x축 아랫부분이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그 절대값 부호 처리를 해줘야 돼. 나중에는 이제 그냥 지금은 이렇게 일반화된 식 이렇게 그냥 보여준 거고 실제 문제 푸실 때는 뭐 플러스로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일일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응용 버전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거든.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건 뭐 해주는 거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요거야. 두 함수 fg가 있어 만약에. 근데 f랑 g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f가 이렇게 있고요. g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자,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 넓이. 자, 무조건 얘들아 두 함수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윗함수에서 아래함수 빼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쓰시는데 적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윗함수에서 아래함수를 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F-G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보자. 절대값으로. 이렇게 적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 왜 절대값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를 고려해줘야 되거든. f와 g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 자, 이거 1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야. 왜 둘이 뺀 걸 적분해줘야 되냐면 봐봐. f랑 x축이 이루는 넓이 요 놈 있지. f랑 x축이 이루는 거. 그 다음에 g랑 x축이 이루는 넓이 있지. g랑 x축이 이루는 거. f랑 x축 이루는 거는 그냥 f 적분하면 돼. 그 다음에 g랑 x축이 이루는 거는 그냥 g를 적분해주면 돼. 그럼 이 사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두 넓이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제. 두 넓이를 이제 빼야 되겠지. 그래서 빼서
이렇게 둘이 뺀 걸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절대값으로 퉁쳐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절대값으로 퉁쳐놓자 라는 겁니다. 이거 dx 이렇게 절대값으로 퉁쳐놓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절대값으로 퉁쳐놓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절대값으로 퉁쳐놓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이제 그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1번 방법에서는 x축이랑 이루는 넓이끼리 빼서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 fg 중에서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냥 이 두 함수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이 x축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그냥 잠깐 두 함수 fg를 y축으로 즉 위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넓이나 평행이동한 넓이나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이가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오도록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이제 둘이 빼면 되거든. 근데 이제 K만큼 여기서 평행이동 시켰는데 그런 두 함수를 빼면은 K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X축 아래에 있다면 그냥 위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F 플러스 K, G 플러스 K를 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K가 소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K가 소거되기 때문에 그냥 F에서 G를 빼서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적분 구간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가져가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져가주면 될 것 같다 라는 거고 이제 가져가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은 이제 교차할 때입니다. 교차할 때 똑같아. 자 지금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F야. F S1을 이루는 윗함수가 F죠. S2를 이루는 아래 함수가 F죠. 지금 그럼 반대로 G는 S1의 아랫부분이 G, S2의 윗부분이 G 이렇게 나오게 될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 두 곡선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 S1, S2를 내가 만약에 구해주려면 S1 더하기 S2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S1 더하기 S2. 자 그러면 이 S1을 구하려면은 항상 얘들아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무조건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빼야 돼. 즉 S1을 구하려면은 F 빼기 G를 적분해줘야 돼. S1은 얘입니다. 이거 F 빼기 G니까 이거 S1을 지금 구하는 정적분식인 거야. S1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함수가 G, 아래 함수가 F잖아요. G-F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야. G-F를. 그래서 얘가 S2의 넓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S2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S1, S2 더해주는 건데 이것도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으로 퉁쳐놓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분 구간 합쳐서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두 함수를 뺀 거를 절대값으로 적분해버리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뺀 거를 절대값으로 적분하자 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야. 그냥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둘이 뺀 걸 절대값으로 적분하는데 근데 원래 정확하게 넓이를 구하려면은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이루는 넓이들이 뭐 어떤 거는 윗함수가 F, 어떤 거는 윗함수가 G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서 윗함수 빼기 아래함수를 적분해야 올바르게 넓이가 나오게 될 거야. 만약에 빼는 순서를 잘못했어. 아래함수에서 윗함수를 빼. 이러면 그 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음수가. 왜냐면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해야 온전히 넓이 양수가 나오는데 거꾸로 빼버렸다.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은 이 넓이 음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1번 보시면 보시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 저 x축과 도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어.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야.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 되죠? x로 묶어주시니까 x의 x-2라고 볼 수가 있잖아. x의 x-2. 저거 0하고 2를 지나죠? 0하고 2를 지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하고 2를 지나면 이렇게 볼 수 있네. 0하고 1을 지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거라고 했잖아. 이게 x는 마이너스 1 적당히 한 요 정도 좀 그어볼게. 이거 좀 더 연장해서 x는 마이너스 2, 요 정도 그읍시다. x는 마이너스 1. x는 2는 여기 딱 걸치겠네요. x는 2. 걸치겠지? 그러면 이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냐면은 이거 잘 봐야 되거든. 지금 이게 도형의 넓이 구할 때 뭐들로 둘러싸였는지를 잘 봐야 돼. 곡선과 x축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 이 네 개로 둘러싸인 걸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곡선도 좀 강조해서 다시 자, 곡선과 자, 얘랑 그 다음에 이제 x축도 강조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로 둘러싸인 자, 여기 넓이를 지금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 넓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넓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식을 내가 작성해 볼 거야. 정적분식을 작성해 볼 건데 자, 봐봐.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은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빼야 돼. 근데 아래 함수가 x축이잖아. x축은 y는 0이기 때문에 윗함수 이거 뭐 f라 칠게 f. 윗함수 f에서 아래 함수 y는 0을 빼. 0을 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함수만 적분해주면 돼. 적분 구간 마이일부터 0까지는요. 그냥 저 주어진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적분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만 플러스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이 역의 넓이 구해주려면 얘는 x축 아랫부분의 넓이니까 이거는 이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줄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지금 이렇게 쓰면은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적분해 주도록 할게. 마이너스를 저렇게 붙일 겁니다. 자, 마이너스를 저렇게 좀 붙이도록 할게. 마이너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도록 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거 계산을 한번 좀 해보자. 계산을. 적분해보시면 얘가 이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1 0 빼기 이거 내가 왜 빼기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냐면은 안에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좀 꼴을 좀 이렇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적분해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쓰면 되겠죠.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거 뭐 넣어서 계산해봐. 넣어서 이제 넣어서 해보시는데 이거 이제 0 넣어주면 몇이야? 0 넣어주면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2 넣어보시면 3분의 8 마이너스 4 0 넣어주면 0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이거 이제 이거 통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4 얘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된다. 3분의 8이라고 답을 내줄 수 있겠네요. 3분의 8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문제를 이제 보고 이게 둘러싸인 도형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저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2차 함수가 예시로 나왔지만은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러한 함수들을 적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전에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필수예제 2번 봅시다. 2번. 필수예제 2번인데 필수예제 2번은 이거야. 자, 주어진 함수랑 이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쟤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거 보시면 요겁니다. 자, 봐봐. 일단 저 주어진 함수 이제 x로 묶어주니까 0하고 5에서 x축이랑 만날 것 같아. 0하고 5를 진하게 한번 그어볼게. 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실 건데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거든. 생각해 볼 점. 곡선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를 그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그어져?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근데 이거 올라가.
그럼 여기서 만나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나겠지.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몇 번이야, 이거? 1번? 이거 왜 1번입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왜? 여기가 1, 마이일 수도 있고, 여기가 1, 마이일 수도 있잖아. 1, 마이너스 4?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1번이 맞긴 한데, 아마 너네 보고 그림 그려보라라고 하면은 아마 웬만하면 1번을 그리긴 하거든, 이제. 근데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얘기하신 방법대로, x에 1 넣었을 때, 얘가 마일이고, 얘가 마사니까, 얘가 더 밑에 내려가 있는 거거든?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1을 대입했을 때 더 얘가 이차함수가 더 내려가 있으려면은, 이게 맞다라는 거야, 이게 맞다라고. 근데, 이것도 조금 논리가 필요해.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확실하게 하려면 교점을 구해보면 돼. 교점. 둘이 연립해보면 돼. 둘이 연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항해 주시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게 될 거니까 x의 x 빼기 4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x가 0하고요. x가 지금 4가 나오게 돼요. x가 0하고 x가 4 이렇게 나오게 돼. x가 0하고 x가 4 이렇게 지금 나오시게 되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서 x가 0이 어디야? 여기 원점 얘기하는 거잖아. 원점. 근데 봐봐. x는 4지. 자, 1번 케이스가 여기 x가 4 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2번 케이스는 교점이 여기잖아. 여기가 x는 4가 될 수 없잖아. 여기 음수니까, 그죠? 음수.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다라는 거야. 여기를 지금 4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 여기를 4로. 이게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내가 좀 강조해 볼게. 강조. 곡선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선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다 라는 거.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둘러싸인 게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 구해주는 거야. 여기 구해주는 거여가지고 지금 저 넓이를 이제 좀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저 넓이를 구해주도록. 그래서 여기 윗함수, 여기 y는 마이너스 x죠. 거기서 요 아래 함수를 지금 빼주자 이제. 그러면 적분 구간은 0부터 4까지 가져가는데 저 마이너스 x에서 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5x를 이렇게 좀 빼주시도록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빼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계산해주자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도록 하자. 계산해주도록 하자라는 거고, 0부터 4까지 계산해보시면 얘가 정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그럼 적분해주는 셈이어가지고요. 적분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0부터 4까지. 그래서 4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32 3분의 32인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처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얘도 이제 함수를 좀 잘 그려서 교점의 x좌표 토대로 함수를 이제 정확하게 1번으로 그릴 수가 있어. 1번으로. 그 다음에는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적분식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항상 두 함수 사이로 둘러싸인 거 윗함수에서 아래함수 빼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적분식 쓰실 때 이거 괄호 잘 쳐야 되더라. 괄호 안 치면 감점이야 이거. 서술형에서 100% 감점이거든. 수행평가에서 감점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이거 안 써가지고 감점 당해가지고 등급 떨어지는 애 있었어 얘들아. 1등급을 못 받는 애가 있었어. 요거 수행평가에서 0.5점까지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걔가 딱 2등급 문을 열은 거야 이제. 그 바로 위에 등수인 애랑 비교하니까 딱 요 차이가 나더라고 이제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도 봅시다. 3번 한번 좀 보시도록 하면, 3번도 자 한번 보시면, 자,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이거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곡선 그려보자. 일단 y는 x세제곱 플러스 2. 우선 얘들아, y는 x세제곱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아니니? y는 x세제곱 요거 아니야 요거? y는 x세제곱 요거지 요거. 요건데, 자 근데 봐봐.
그 여기서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해보시면은 얘가 y는 x세제곱 더하기인데 이 곡선 위에서 저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해주래. 1,3이라는 점으로 둘러싸인 접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1,3이야. 1,3. 여기가 1,3이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볼까? 뭐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접선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해석해 보시면 곡선과 이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디냐? 그 둘러싸인 도형이 여기야. 자, 곡선이 원래 있었죠, 이게?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게 여기야, 여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려면 윗함수에서 아래함수를 빼서 적분해 주는 거야. 윗함수에서 아래함수 빼서 적분. 자,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할까 좀 이제 고민해 보니까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 윗함수가 지금 이제 x세제곱 플러스 이제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쓰자. 윗함수가 곡선 3차함수고 아래함수가 접선이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 미분해 보시면 y'이 3x제곱이 될 건데요. y'이 3x제곱. 자, 근데 여기서 접선을 한 번씩 세워볼게요. 접선이 이제 y는 해준 다음에 자, x에다가 이제 1 넣어. x1. 1 넣어보시면 기울기 3이고요. 지나는 점 1,3으로 해보시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y는 3x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y는 3x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적분식 적분식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접분을 구했으면은 우리 윗함수 아래함수 다 알잖아. 근데 적분 구간 이 둘러싸인 도형의 끝과 끝 지점 여기는 x가 1이거든. 여기가 뭔지 구해야 돼. 여기가 뭔지. 이거 구하려면은 곡선하고 접선하고의 교점 구하는 거니까 곡선 저 x세제곱 플러스 2랑 접선 3x랑 같다라고 해주는 거야. 같다라고 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같다. 그래서 이 항에서 좀 더 정리 전개해보는 거야. 해보시게 되면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뭘로 인수분해 될까? 무조건 x-1. 왜? 이미 곡선과 접선의 교점 하나 알고 있지 않니? 무조건 x-1로 100% 인수분해 되는데 더 나아가면은 접하니까 무조건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 무조건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x-1 제곱이긴 한데 천천히 해볼게. x-1로 인수분해 할 때 여기 이제 x제곱이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x제곱이 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x제곱이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더하기 x제곱이 있어야 이 차항이 없으니까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되려면 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지만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죠? 이제 x 플러스 2 나오고요. x 마이너스 1 앞에 하나 더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모시기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야. 로 나오게 되겠다. 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 x-1의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여기는 접하니까 무조건 x-1의 제곱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사실 지금은 천천히 했지만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어떻게? 접하는 거 보고 이거 무조건 x-1의 제곱 인수로 가지네? 한 다음에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얘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몇이야? 1이야.
근데 실제로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2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당연히 플러스 2로 잡히는 게 맞지. 여긴 당연히 x가 맞죠, 이제? 2차, 1차여야 3차가 되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접하면은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바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저 넓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적분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요. 윗함수 3차 함수고요. 아래 함수가 지금 y는 3x입니다. 이렇게 dx로 나오게 될 것 같아. dx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이거 좀 더 정리하고 해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잠깐만, x세제곱이죠? x세제곱. 자, 얘 한번 적분 들어가 보실 건데, 자, 이거 적분해 봅시다. 이거 이제 해보시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2x 에다가 이제 마이부터 1까지. 자, 이렇게 적분식 쓸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 넣어서 계산 해볼게.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시면, 자,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 마이너스 2 들어갑니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씩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잘 계산해야죠. 분수 먼저 통분해서 해볼게.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2. 여기 이제 4가 소거되네. 플러스 6 해보시면 이게 8이니까 8, 4, 32 통분해서 뭐 4분의 27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 4분의 27.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할 게 많죠, 얘가. 접선도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점도 구해줘야 되고요. 적분도 해줘야 돼. 좀 할 게 좀 많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 넣어보시면 4번.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4번.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요거. 자, 4번 보시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3참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대문자 a라는 넓이가 있고요. 곡선과 x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b라는 넓이가 지금 있대. 그래서 a가 b랑 같대. 자, 이때 a의 값을, 상수 a의 값을 구해주라는 건데, 지금 x축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죠?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지? 자, 이거는 이미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거 a의 넓이랑 b의 넓이가 같은 넓이잖아. 그러면 a 넓이식은 0부터 a까지 얘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면 대문자 a 나오는 거야. 근데 b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주어진 함수 x축 위에 있으니까 적분 구간 a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b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걔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쓰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도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0부터 2까지 한 방에 적분하면 그게 답이야. 이게 는 0이야, 는 0. 이게 는 0이다라고 놓고 풀면 돼. 이게 는 0이다. 이게 는 0이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알아, 이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적분 구간을 한번 좀 쪼개서 볼게, 쪼개서. 이게 이 함수의 적분을 내가 0부터 a에서 끊고 a에서부터 2까지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 0부터 a, a에서부터 2. 그럼 0부터 a까지 해주셔가지고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a에서부터 2까지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의 적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는영은 일단 냅두자. 자, 저렇게 이제 봐봐. 좌변이 얘랑 같지? 지금 는영은 일단 잠깐 보지 말아봐. 는영은 얘들아,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요거 있지? 이거 오른쪽 거 얘는 a에서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이거 b야, b. 얘가 지금 b야, b. 근데 얘들아, 얘 있지? 얘는 지금 이 주어진 함수를 0부터 a까지 그냥 적분을 했지. 원래 이 a라는 넓이를 구하려면 x축 아랫부분이면 요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a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안 붙였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a야. 이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a.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 아랫부분을 적분하면은 그 넓이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a, b가 같은 넓이면 얘랑 더하면은 당연히 0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0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적분한 게 는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끝나. 제가 는 0이구나. 해봅시다. 이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x제곱 2하고 0 이렇게 해보시는데 2 들어가 보시면 4 2 들어가 보시면 3분의 8a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3분의 8a가 4다. a가 몇입니까? 2분의 3 나온다. 2분의 3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3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뭐가 또 있냐면 자, 이제 옆에 여백에다 쓰시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 이런 상황을 이제 A 다시 X축을 교차하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A, 여기 C, 여기 B로 잡아가 주시고 여기 넓이를 이제 뭐 대문자 A, 여기 넓이를 내가 대문자 B로 잡을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이 주어진 함수 내가 그냥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 적분해보잖아요. 이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보시면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시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잖아. 근데 이 적분을 내가 만약에 C에서 끊었다 생각해봐. 아까 이거 A에서 끊어서 따로따로 썼던 것처럼 얘도 적분을 A에서 C, C에서부터 B라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이거 쪼갰을 때, 찢었을 때 A에서부터 C까지의 적분값은 음수로 나와. 왜? X축 아랫부분 적분하면 음수라고 했잖아. 반대로 C에서부터 B까지는 X축 위이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적분하면 양수가 나와. 결론은 이거야. 이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은 무조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봐주면 돼.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그 X축 이루는 윗넓이에서 아랫넓이를 좀 빼는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속도와 거리. 자, 속도와 거리인데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우리 저번 시간에 속도와가 속도 했던 거 있잖아. 우리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였어. 자, 거꾸로 하는 거야. 이제 적분이잖아요. 문제에서 보통 속도가 주어져서 속도를 적분을 한 위치에 대해서 보통 물어볼 거거든. 위치에 대해서. 자, 이거 일단은 밑에 증명도 뭐 나와 있고 한데 이거 결과 미리 쓰고 좀 볼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속도가 주어지잖아. 속도가.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쓰고 들어가자. 속도가 주어졌을 때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t 변수거든. 변수. 그러니까 위치식의 일반화된 식을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미 특정 순간에서의 위치를 알아야 돼. 일단 상수야. 상수. 얘는 이제 특정 순간에서의 위치를 알아야 돼서 걔를 베이스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순간의 시각에서부터 t까지 속도를 이제 적분해주는 것으로 일단 쓸게. 저거 일단 저렇게 쓰시는데 저게 좀 표현이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자, 앞으로는 속도 적분해가지고 부전 적분해가지고 위치를 구할 거여서 1번을 그냥 쓰시기만 하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자, 2번은 뭐냐면 A초일 때부터 B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중 시각이 B고 처음 시각이 A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라는 거야. 이게. 자, 그게 뭐랑 같냐면 얘가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이거 그냥 속도를 적분해주면 돼.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 자, 왜 그런지는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인데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 있죠.
움직인 거리는 일단 결과부터 미리 쓰고 밑에서 확인할게. 이거 절대값으로 적분해 주는 거야. 절대값 적분. 절대값 적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적분. 자, 이거 보시면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가 나오는 그런 관계인데, 자, 그 움직인 거리는 왜 절대값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 당구장 표시를 먼저 채워줘야 되거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속도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고,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저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반대로 물체가 정지하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속도는 0이었었지. 부호가 바뀌면 그 중간에 0이라는 값을 거쳐갈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1, 2, 3번의 공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단 1번은 일단은 그냥 밑줄만 채울게. 막 그렇게 막 저렇게 풀진 않을 거여서 그냥 특정 시각에서 위치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속도가 이제 위치의 미분이기 때문에요. 속도가 위치의 미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을 해줬을 때가 뭐 ft-f이고 뭐 이거 대입해서 이항 해버리면 결과만 쓸게. x0 플러스 a에서 d까지 vt dt. 이건 일단 결과만 쓰고요. 실제 위치 구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 이제 2번 모드로 갈게. 그 위치의 변화량은 이게 얘들아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했거든. 이게 속도의 정적분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A초일 때부터 B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 우리 이 속도를 적분하면은 이제 위치 스몰 f가 지금 되는 건데 T 넣고 A 넣고 해서 지금 정적분 결과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T 자리에다가 내가 B를 대입해버리면 T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해보시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지금 빼주는 식이 나오지 않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주는 식. 그러니까 속도는 그냥 적분해버리면 그냥 정적분해버리면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니까 이게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개념인 거야. 위치의 변화량. 단순 나중 시각에서의 위치에서 처음 시각에서의 위치를 빼는 개념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점 P가 움직인 거리. 자, 뭐냐면 자, 이게 이 개념을 좀 이제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거든. 이 개념을 잘 알아야. 잘 들으세요, 이거 이제. 자, 이거를 한번 볼래? A에서 이 상황에서 A에서부터 C까지 VT, DT 해보잖아. VT, DT.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속도를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는 건데 근데 이거 내가 넓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지금 이 그림 보시면 A에서 C까지는 지금 X축 위에 있죠. 정확히는 T축이야. T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정적분의 값은 이 넓이랑도 같지 얘들아. 이 넓이랑도. 근데 이거 방금 2번에서 뭐라고도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이제 적분을 만약에 직접 들어가주면 이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C초일 때의 위치에서 A초일 때의 위치를 빼니까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 변화량을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 그지? 두 시각에서의 위치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뭐도 계산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 있지, 여기. 자, 저기 넓이를 구해볼게, 넓이, 이제. 자, 여기 편의상 이거 뭐 S1이라 잡을게, S1. 여긴 S2라고 넓이 잡을게. S2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적분 구간 C에서부터 B까지 이거 마이너스 붙인 함수를 우리가 적분해줘야 되겠죠? 넓이를 구해주려면.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이게 마이너스 XT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A에서 C가 만약에 들어가주게 되면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S2로 할까? S2로 해보자. 이거 그럼 마이너스 XC에서 플러스 X 잠깐만 C에서부터 B지? C에서 B C에서부터 B니까 마이너스 XB에서 XC를 이제 더해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지. 더해주는 개념. 일단 요거를 일단 쓰고 들어갑시다. 일단 요거는 자, 움직인 거리가 왜 절대값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 돼. 왜 절대값인가?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속도의 적분 자체가 속도 함수와 t축이 이루는 넓이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위치의 변화량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위치의 변화량. 자, 근데 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a초일 때 속도가 양수죠, 지금. 근데 c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다가 이제 b초까지 가지게 되면은 속도가 이제 음수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음수가 이제. 즉, 생각해볼게.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a초일 때가 여기 있었다 가정해봐, 여기 있었다, 이제. 근데 c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우리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정해버리면, 자, 여기까지. t는 c일 때까지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C에서부터 B까지는 지금 이제 속도가 음수여서 왼쪽으로 바꾸고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T가 B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가정해봐, 이제.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지금 A초일 때부터 C초일 때를 거쳐서 B초일 때까지 가는데 만약에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단순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되겠지, 그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되겠죠? 빼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 거?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야 되겠지, 얘들아. 움직인 거리 구하려면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구해줘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도 움직인 거리를 구해줘야 돼. 근데 이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뭐랑 같아? 이게 양의 방향 움직인 거리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 아니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XC에서 XA를 뺀 거거든, 얘가 이제. 근데 요거 봐봐. 이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잖아요. 음의 방향 움직인 거리. 이거는 큰 위치에서 작은 위치를 빼야 되겠지. 왜냐면은 길이를 구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는데 위치가 더 큰 게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이제. 그래서 얘는 C에서 B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C에서 B를 이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구해줘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도 구해줘야 되겠죠. 걔네들을 더해줘야 되겠지. 걔네들을. 근데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XC-XA가 요거였잖아, 요거. S1이잖아, S1. 즉 X축 윗부분의 넓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윗부분의 넓이만큼. 반대로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실제 이동한 길이가 XC-XB죠.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XC-XB는 지금 요거 아까 구해놓은 거 있지? 이 넓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 넓이만큼. 그러면 결국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게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의 방향 이동 거리, 음의 방향 이동 거리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적분하자는 거야, 절대값으로. 얘네들을 이제 더해주는 게 양의 방향 이동 거리, 음의 방향 이동 거리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 아까 막 절대값으로 바꿔치기 한 거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으로 적분하자 이거야, 절대값으로. 일단 절대값으로 퉁쳐놓고 양수인 범위에서는 플러스로 처리하고 음수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인 거야, 절대값. 지금 그 설명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에.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T는 A에서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양의 방향 이동거리, 음의 방향 이동거리 둘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X축 윗부분의 넓이만큼 양의 방향 이동하는 거야. X축 아랫부분의 넓이만큼 음의 방향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 둘을 더해야 총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동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 변화량 물어보고 싶으면 절대값 안 하고 그냥 적분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적분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결과만 잘 기억해. 위치의 변화량 그냥 속도 적분해. 실제 움직이는 거리 절대값으로 적분해. 여기 끝이야. 자,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을 좀 볼 건, 잠깐만, 잠시만요. 야, 씨. 자, 필수 예제 8번인데,
자, 문제 보시면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 속도가. 자, 그랬을 때 다음을 이제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을 구해라. 우선 그 위치에 대한 걸 지금 다 물어보는 거거든. 위치에 대해서. 속도를 일단은 그 적분을 하면은 위치식을 얻을 수 있어서 속도 적분해 놓을게. vt 한 번 더 쓰고요. 3t제곱 마이너스 6t 해주신 다음에 적분해서 위치식을 작성하기는 하는데, 위치식을 작성해 주시긴 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하겠대. 좌표가 1인점. 그러면 이게 처음 출발하려는 순간에 좌표가 1이다. 이 얘기야. 처음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좌표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원래 적분해주면 적분상수가 우리 붙잖아, 얘들아. 적분상수가. 적분상수가 일단 붙는데 여기다가 이제 t에 0 넣어보셨을 때 c가 남게 되는데 그 c가 1이다라는 거야. 1.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 처음에 좌표가 몇 인점을 출발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답 낼 수 있죠? 자, 위치식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됐지? 위치식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2초일 때 위치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1번의 답은 1번의 답 x2죠? x2는 2 넣어보시게 되니까 8 마이너스 12 더하기 1 마이너스 3으로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3으로. 자,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2번. 자, 2번도 보시는데 2번은 시각 t는 1에서 t는 4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인데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거야.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1부터 4까지 속도 적분이야. 속도 적분. 이거 그냥 구해주라는 거거든. 이거. 얘를 구해주라는 겁니다. 속도가 저기 지금 나와 있었듯이 3t제곱 마이너스 6t였으니까 이거를 적분해 볼게. 이거를. 그럼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인데 1, 4 들어가겠죠. 1하고 4 들어가는데 자, 계산 잘해보자. 4 들어가면입니다. 4. 64 마이너스 48 1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니까 16 빼기 마이너스 2가 나와서 18이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18. 18로 답 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요. 3번은 1초에서 4초일 때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얘는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적분해 주는 거였어. 절대값으로. 절대값 적분이거든요. 절대값 적분. 자, 그래서 이거 절대값 적분 해봅니다. 자, 우선은 1부터 4까지 속도 다시 쓰자. 3t제곱 마이너스 6t야.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거 적분해 볼 건데 이거 3t로 묶어주면은 3t에 t-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요거 이제 함수가 0하고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 지금 적분 구간이 1에서 4까지죠. 자, 1은 여기 정도에 있는 것이고 4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금 1부터 2까지는 X축 아랫부분인 거야. 2부터 4까지는 X축 윗부분인 거야,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분 구간을 쪼개줄 수 있어.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 음수가 되는 범위가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1부터 2까지는 저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이 처리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가 되시고 그 다음 이제 2에서부터 4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부터 4까지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적분을 해준다라는 거야. 플러스로 적분해준다.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해보시면 자, 이제 이거 적분해 줍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얘를 이제 1부터 2까지 적분식을 들어가도록 할게. 적분식을 이제 플러스 해주시고 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얘를 이제 2에서부터 4까지 해주도록 할게. 2에서부터 4까지 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 2 들어가고 1 들어가고 하겠죠, 이제. 해보시면 2 들어가시면 8 마이너스 3, 42 빼기 1 들어가면은 1 빼기 3. 그럼 4 들어가면은 64 마이너스 48. 2 들어가시면 8 마이너스 12. 자, 일단 이렇게 계산 잘 해보시고 계산 잘 쓰시고 이거 다 대입한 거죠? 대입한 거야. 자, 마저 정리해 봅시다. 이거 이제 자, 이거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고 요거 플러스 16 플러스 4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제 22인가 나올 거야. 22. 자, 이 정도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22. 자, 지금 너네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지금 계산하는 거 되게 스무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너네가 계산하면 상당히 계산이 오래 걸릴 거야, 이제. 그 말인즉슨 너네 숙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야. 여기 이제 상당히. 자, 계산 실수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계산 실수. 이 또한 많이 해봐야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필수예제 9번인데 9번은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원점을 출발한다고 돼 있잖아. 초기 위치가 0이란 얘기죠. 초기 위치가 0이야. 그랬을 때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일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1번은 점피가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위치.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지금 찾아줘야 되잖아. 몇 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꾸는가. 근데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중에서도 처음으로, 최초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이 언제인지 찾아. 그게 몇 초인지 찾아. 뭐 1초다. 그럼 1초일 때 위치 구하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지금 찾으시라는 겁니다. 속도가 0 되는 순간. 저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속도식 다시 한번 재작성해보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위치식도 작성해볼게. 적분해 주셔가지고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자, 이렇게 위치식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식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 자, 작성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찾아줘야 되니까 저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찾아보자. 이거 인수분해가 잘 돼요. t 마이너스 1 t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인수분해가 t에다가 몇 넣어줘야 돼? t에다가 여기 이제 1하고 3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1초라는 거야. 1초. 1초일 때 위치 구하라는 거야. 1초일 때 위치. 얘들아, 이거 과정 빠졌다. 아까 위치 구한 다음에 원래는 자, 이렇게 쓰자. 적분상수가 붙는데 근데 여기 좀 쓸게. 이제 0초일 때 위치가 0이니까 x0가 0 들어가면 c가 남는데 c가 0이란 얘기니까 자, 위치식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쓰고 들어가자. 따라서 위치가 이제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자, 요게 지금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요거 일단은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1번 과정 넘어가는 걸로 할 거야. 1번 과정 좀 넘어가는 걸로 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t에다가 지금 이제 1을 넣었을 때 위치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라는 거지. 따라서 x1인데 x1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4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3분의 4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2번은 보시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큼 움직였는가. 얘들아, 원점은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원점은 당연히 뭡니까? 위치야, 위치. 위치가 몇인 건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원점은 위치가 0이야, 얘들아. 위치가 0. 원점은 위치가 0입니다.
자,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지금 물어보게 되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위치가 0 되는 순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위치식 지금 아까 쓴 거 있잖아. 위치식 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자,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순간을 한번 찾아보라라는 얘기야. 저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우선 이거 3분의 1t로 묶을 수 있거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얘를 이제 3분의 1t로 묶어주니까 얘가 이제 t-3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t-3의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이제 t가 그럼 나오네. 이제 t가 여기서 0하고 3 나오는 거 확인되니? 0하고 3.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시각 양수인 것만 다룹니다. 일단 시각 자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시각이 0인 거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보통 시각이 0의 순간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양수인 상황 물어보니까. 즉 이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은 시각 t가 3일 때인데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만큼이냐라는 거지 이제. 따라서 우리 0부터 3까지 저 주어진 그 속도함수 절대값을 적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를 이제 vt가 지금 이제 이거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니까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1하고 3 나오겠죠. 그죠? 1하고 3. 근데 적분 구간 가져가는 거 봐봐. 적분 구간 0에서부터 3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x 그 t축 윗부분도 있고 t축 아랫부분이 동시에 공존하죠?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야. 공존하는 상황. 자, 그러면은 저거 적분식 써보면 자 0부터 1까지는 윗부분이니까 플러스로 적분해보자.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는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보자 이제.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dt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 이거 적분해 보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0, 1 마이너스 자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1, 3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뭐 계산 잘 해봅시다. 계산 자 1 들어갑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0 들어가면 없어. 0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3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9 마이너스 18 더하기 9 1 들어갑니다. 그럼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잡아주게 됐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소거 되겠죠? 이거 소거 되네요. 소거. 그 다음에 분수 먼저 해볼까? 분수 3분의 1 2개 그 다음에 플러스 1 2개 있네. 뭐 3분의 8 이렇게 계산해 주도록 할게. 3분의 8 자, 이 정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번 더 봅시다. 10번 10번 보시면 자, 10번 보시면 자,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50의 속도로 지면의 수직으로 쏘아 올린 어떤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라고 주어졌네. 이런 상황이야. 지면으로부터 지금 이제 5m 높이에 지금 이제 있는데 5m 높이에 있는데 여기서 50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지금 이제 쏘아 올리는 상황이야. 50의 속도로. 자, 그래서 t초의 속도를 물어봅니다. t초의 속도. 근데 이제 50-10t죠. 자, 속도식 한번 다시 적어보면은 속도식이 지금 이제 50-10t고요. 10t. 적분을 해놓으면 이게 위치가 나오게 돼.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점. 이거 지면으로부터 5m 높이거든. 애초에 처음 위치 자체가 플러스 5만큼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초기 위치가 애초에 5란 얘기야. 초기 위치가 5. 초기 위치가 5라는 것으로 생각해 줘야 돼. 초기 위치가 5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해 보면 내림차순으로 이게 마이너스 5t 제곱에 플러스 50t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야. 적분상수 c가 붙으셔야 됩니다. c가 붙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0가 5니까 이제 t에다가 0을 넣어 보시게 되면은 c가 이제 5 이렇게 나오게 된다. c가 5. 그래서 따라서 이제 위치는 어떻게 나오시게 되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5로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나올 것 같다. 저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나오실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의 답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를 지금 물어보잖아.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이게 그림을 보면은 최고 지점이 여기죠. 여기. 이때가 이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큼 될까라는 건데 얘들아 최고 높이는 이거야. 그 지면에서 수직으로 써 올리면 이게 위쪽 방향이 플러스고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거든. 이게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자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인 건데 여기서는 속도가 지금 음수인 거거든 이제. 그럼 그 중간에 이때는 속도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0인 거. 잠깐 멈춰 있는 거지 그지? 즉 최고 지점이라는 거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때 높이가 몇 미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야 돼. 즉 50-10t가 0 되는 순간 찾아주셔야 돼서 t가 5초일 때야. 5초일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해주는 거 그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x5 구하는 거죠. 5 넣어보시는데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플러스 5라고 들어가주게 되니까 이거 그러면 130m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단위가 미터가 있기 때문에 단위까지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보겠습니다.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럼 0부터 3까지 그냥 주어진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 주어진 속도의 적분이야. 적분. 자 어떻게 해줄까? 좀 고민해 보게 되니까 자 0부터 3까지 속도 절대값 아니죠. 자 50-10t를 자 괄호 얘를 적분해보자 라는 거야. 얘를 적분해보자. 자 이거 적분해보시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0부터 3까지 이고요. 0부터 3까지.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3 들어갑니다. 3, 3, 9, 9, 5, 45 플러스 3, 5, 15, 150 자 150으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 1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50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이게 이 물체를 쏘아 올린 후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제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줄 건데 0부터 8까지 속도함수의 절대값 적분을 해줄 겁니다. 속도함수의 절대값 적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적분할 때 자, 50-10t를 지금 적분해주죠. 50-10t. 얘를 지금 적분해줄 거거든. 얘를 적분할 건데, 요거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다. 이 50-10t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10t가 얘가 이렇게 함수 그려지지 않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거든. 그래서 여기 y절편이 50이고, t가 5고, 0부터 8까지의 구간 잡으면 여기가 8 정도 될 거니까 윗부분이 여기고 아랫부분이 지금 여기죠. 여기 이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적분시킬 거냐면은 자 0부터 5까지는 저거 그냥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윗부분이니까 그냥 적분해 보시는데 근데 5부터 8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좀 붙여서 적분해줘야 될 것 같다.
마이너스 붙여서. 자, 이렇게 적분식을 씁니다. 50-10t dt라고 써줄 거야. 50-10t dt. 이렇게 써주도록 할 겁니다. 자, 적분식 쓸 건데,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0t, 0,5,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0t, 5하고 8 이렇게 들어가주도록 하면, 5하고 8 들어가주면, 여기서 이제 5 넣어보고 0 넣어보고 해볼게. 5 넣어주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0 들어가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20 플러스 400. 자, 좁으니까 밑에 플러스 5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125 빼기 80 플러스 125. 170 나오네, 170. 170m.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170m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수지 11번. 자, 11번 보시면, 자, 이것도 잘 봐야 되겠네. 원점을 출발해요. 초기 위치가 0이란 얘기야. 초기 위치가 0. 원점을 출발해서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그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거 속도를 적분을 할 때 윗부분을 적분하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아랫부분의 넓이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거든, 아까. 그래서 이거 넓이들을 일단 다 구해 놓을 거야. 맨 처음에 여기 넓이가 지금 이제 1이고요. 넓이들을 다 1초 단위로 다 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넓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넓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1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2분의 1이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구해 놓은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제 내가 그 시각에서의 위치를 내가 여태 쓸게. 위치를 이제. 자, 위치를 내가 였다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위치들을 이제 다 였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들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위치들. 이게 위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잠깐만, 이거 좀만 더 내리자. 이게 좀 더 내려보시면, 자, 0초일 때 초기 위치가 0이야. 그 다음에 1초일 때 위치가 몇인지 알아? 이거 이 넓이만큼 윗부분이니까 이 양의 방향으로 1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처음 위치 0에서 1을 더 더해서 1인 거야. 또 현재 1초에서 위치 1인데 윗넓이 2분의 1이죠. 2분의 1만큼 더 플러스 2분의 3. 또 윗넓이 2분의 1만큼 더 플러스해서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초에서부터는 아랫넓이 2분의 1이죠. 아랫넓이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2에서 2분의 1 빼 2분의 3. 또 4초에서 5초까지 이 넓이 1만큼 빼는 거니까 1만큼 빼서 2분의 1이라고 나오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초에서 6초까지 요거 2분의 1만큼 또 빼 0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위치들을 좀 이제 구해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확인해 보시면, 기억 4초일 때 위치가 2분의 3이냐? 4초일 때 2분의 3 맞죠? 지금 구해 보니까 맞는 설명. 니은 출발 후 6초일 때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느냐?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이 속도 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라는 거는 함수값의 부호 변화, 즉 t축을 가로지르는 순간 이때 한 번인 거야. 4초 한 번. 이거는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으로 생각해 주시고. 디귿. 자, 6초일 때에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느냐?
얘들아 6초일 때가 원점이야. 가장 멀리 떨어질 순간이 아니야. 이거는. 자, 이게 처음에 초기 위치가 원점이었다가 3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계속 플러스가 됐다가 그 다음에 3초 이후부터는 속도가 다시 줄어들어서 원점으로 돌아오죠. 3초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진 거야. 3초일 때가. 이거는 t가 3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 리을. 출발 후 처음으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게 처음으로 정지한다는 얘기가 이제 속도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최초의 순간이 이때야. 1초. 속도가 0이잖아. 함수값이. 1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1 맞습니다. 리을이 맞는 설명인 거야. 자, 저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답은 그래서 기억 리을로 나오기는 해. 근데 하나만 좀 더 설명해 주게 되면은 리을에 좀 더 이어서 만약에 t는 8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볼게. t는 6까지. 만약에 내가 t는 6까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t는 6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이냐? 0초에서부터 6초일 때까지를 이제 보는 거잖아. 0초에서 6초까지. 이게 이 윗넓이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다 이동한 거리들이 되는 것이고 아랫넓이만큼은 다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들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 위아래 상관없이 넓이들을 그냥 다 더해.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다 더해보시면 몇 나오게 되느냐? 4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4.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위아래 상관없이 다 더하는 개념으로 봐주는 거야. 다 더하는 개념으로. 더하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쓸까? t는 자 출발 후 t는 6까지 출발 후 t는 6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내가 만약에 물어보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좀 물어보도록 해볼게. 위치의 변화량. 이거는 사실 위치를 구해 놓긴 했으니까 이제 0이 맞긴 한데 근데 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랑 또 같거든. 윗넓이만큼 플러스로 이동했고 아랫넓이만큼은 마이너스로 이동하니까 최종 위치의 변화량을 저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봐주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니까 이게 0. 얘가 뭐냐면은 윗넓이. 얘가 이제 아랫넓이지, 아랫넓이.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얘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얘도 씁시다. 윗넓이, 아랫넓이 씁시다. 윗넓이, 얘는 이제 아랫넓이.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